일단은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단일화 논의를 두고 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논의를 두고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네네. 어제 심야의총에서 아무것도 논의가 되지 않고 오늘 네. 또 오후 2시에 의총을 한다고 하는데 네네네. 지금 그냥 두 패로 네네. 갈려서 네네. 뭐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사기꾼이라고 얘기도 나오고 네. 또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당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 그냥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총리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누구의 원인으로 보시는 겁니까? 김문수 후보 측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 지도부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김문수 씨의 변심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단일화하겠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그 이미지로 많은 표를 얻었을 텐데 후보가 되자마자 지금 표변했거든요. 네. 김문수 씨가 저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네. 네. 그분은 상대 저는 법대지만 네. 어떻게 그 시대를 산 사람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을 제가 비방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분위기가 용인되는 국민의힘이 미쳤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했다. 두 번째 대통령에서 파면됐다 그러면 이번 선거만이라도 우리가 후보가 안 내도 좋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할 그 누군가를 지지할 용기가 지원하겠다. 이 정도로 가도 용서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뭐 하는 짓들입니까? 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헛된 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 손톱만큼도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희망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면 네,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하고 네네. 단일화를 한 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또 단일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와도 연대를 하고 네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네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전혀 이런 세력과는 손잡을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추호도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말하자면 김문수 씨의 변심이 표면화되기 전까지는 저를 거론할 때마다 정치를 너무 편하게 하시네요. 이 정도로 점잖게 대응했는데 어제 오늘 보니까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주 제 머릿속에서 애당초 없었지만 완전히 지우겠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의 그 표변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네네네. 너무 거칠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되는 과정까지 본인들의 노력도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니냐 이런 부분도 비판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다 검사 출신이지요. 네네네. 보통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해요. 저는 기자 21년 했습니다마는 그 물을 빼는 데는 그 기간 내 2배가 걸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저 기자물이 덜 빠졌는데요. 그분들도 혹시 검사물이 덜 빠진 것 아닌가 싶으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네.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십니다. 예.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관훈 토론회에 지금 관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네네네네. 자, 2번 정도 한덕수 전 총리가 총리님께 네네네. 만남을 제의를 했는데 네네. 조금 이렇게 네. 모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네.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시다가 네. 오늘 만나게 되셨어요. 어떻게 오늘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까? 네, 한 총리께서 2번을 전화를 주셔서 네. 식사라도 합시다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지방 일정이 있습니다라든가 또는 우리 둘의 만남이 선결 과제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다른 것들이 선결돼야 한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몇 가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 또는 걱정하는 것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힌다거나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믿었지요. 그리고 기자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사법부 장악 시도, 사법부 파괴 움직임을 보고 이 국가 자체에 대한 위기감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이거 큰일 네. 났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가 하는 것을 한 총리님과 같이 논의하고 국민들께 두 사람이 같이 바로 그 위기의식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제일 먼저 급했습니다. 네. 바로 그런 마음에서 제가 급히 만납시다 이랬지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지금 엉망진창 상태라고 한다면 한 총리님을 배워도 흔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또는 우려하는 그 논의가 많이 진척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제 밤 의총 상황과 오늘 아침의 상황, 이 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만남을 미리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의 야간 의총이라든가 거기는 그 전이지요. 예. 그것은 몰랐었고요. 김문수 씨가 수상해졌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상태였습니다. 들은 상태. 네네. 하지만 그래도 오늘 두 분의 만남에서 그래도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두 분이 나눌 수 있는 그래도 뭐 합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논의라고 해야 될까요? 하실 수 있는 범위, 그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제가 예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만나 뵈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위기다. 그리고 광폭한이라는 게 미친 듯이 사나운 뭐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럼 두 분이 잠깐만요. 제가 아직 답변을 예, 마치지 예. 못했어요. 예.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막을까 그런 얘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대체로 그런 선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이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혹이라도 좀 삐걱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네. 본인이 완주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네. 총리님과 두 분이 힘을 합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제 거죠. 봐야지요. 봐야지요. 네. 그것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좀 건강이 이상하다는 의심을 증폭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허공에 대고 악수하자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그런 짓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지금 관심이 네. 지금 두 분의 만남입니다. 네. 두 분의 만남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식사하는 장소에 네. 기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몰려가 있을 것으로 지금 네네네. 보이거든요. 네, 그러겠죠. 네. 그래서 난 다음에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엄청나게 지금 기자들이 전화를 네네. 엄청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왜 하필 저는 후회가 되는 게 네. 내일 모실 걸. 아하하하하. 제가 내일 총리님을 모실 네. 걸. 왜 오늘 모셨을까? 네. 또 원망스러운 거는 어제 만나시지 왜 오늘 만나실까? 라는 예.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일은 너도 나도 끌어당기려고 했겠지요. 네, 네. 내일이라면. 그래서 이 자리에서 네, 좀 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자, 제 전화는 한번 좀 받아주십시오라는 제가 네, 이런 네. 부탁을 한번 드리면서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네, 여쭤보면 오늘은 그 두 분이서 만나시고 난 다음에 네. 어떠한 뭐 합의가 나오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반 이재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그 우연의 일치였겠지요만 개헌을 통해서 제7공화국의 출범을 준비하고 3년 만에 퇴진한다. 그게 완전히 일치돼요. 그분의 대국민 약속과 제가 쭉 했던 얘기가 일치됩니다.
거기에서 이걸 더 진척시키기 위한 개헌 연대의 출범이 혹시 준비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는 충분히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개헌연대. 네, 그리고 그분이 출마 선언에서 국민께 약속한 게 세 가지죠. 개헌, 통상, 통합입니다. 네. 네, 이 세 가지는 시급한 현안인 건 틀림없고요. 저하고도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도 좀 여쭤보고요. 방향이 같다면 함께 협력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 파괴 공작, 그것으로 인한 국가 자체의 위기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가 필요할 겁니다. 무엇을 하건. 네, 그런 선은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우리 언론이 흔히 관심을 갖는 그것까지는 진척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겠다. 국민의힘이 저렇게 엉망진창이니까요. 네. 그쪽을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네, 그건 좀 봐야겠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과도 잠깐 네, 열흘간 예, 정당을 같이 네네네. 하셨었는데 이준석 의원은 같이 연대라던가 같이 횡보를 같이 하는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십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번 상황 자체가. 네. 그러나 대의에 같이 한다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신다면 같이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다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정치 보복은 해본 일이 없고 네네. 할 일도 없고 자기는 네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얘기를 했더니 혹시 아시겠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네. 이 자리에서 네. 너무나 크게 파한대소를 해가지고 그게 화제가 된 적이 네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증 이런 네네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본인이 입버릇처럼 그 얘기를 했죠.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2023년 7월에 종로에서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이 통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그런 얘기는 딱 한 줄 정도로 얘기하고 자세하게 않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네. 네, 당신에게 짐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통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분열의 요인을 없애야지요. 분열의 요인을 없애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섬뜩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명행사 공천으로 이어져 나가더라고요. 수십 명의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한다. 민주국가에서 흔한 일이 아니고 민주당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제거해 놓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설명이 두 번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자기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본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니까 바로 그 전날 이걸 부결해달라고 말했잖아요. 했죠. 네, 그것이 누가 배신할지 색출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설명을 했죠. 네,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충 밝혀지고 당원들이 심판했고 당원들 심판으로도 걸러지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제거했다 이렇게 네, 설명했는데 그걸 정무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검찰과 내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죠. 네. 네. 그러고 또 얼마 있다가는 극좌를 정리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지키자 해서 아마 찬성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검찰과 내통한 사람이 됐죠. 네, 검찰과 내통자가 됐고 극좌가 된 거예요. 네. 세 번 죽은 거죠. 네. 그러고도 정치 보복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하여튼 그분은 하도 현란하기 때문에 어떤 법원처럼 말을 그때그때 쪼개서 들으면 다 금과 옥조예요. 근데 전체의 맥락을 보면 앞뒤가 안 맞죠. 예를 들면
세금을 깎아드리겠습니다. 돈은 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따로따로 말을 해요. 그러면 둘 다 아름다운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현실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좋게 표현하면 극복입니다. 네. 극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면 그게 지금 우려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사법부를 종속화시키는 네.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표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경제 정책들에 대한 포퓰리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보면 본인의 그 정당을 본인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네.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본인들을 사수를 쓰고 있는 네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권을 잡게 된다면 행정권부터 의회권 다 쥐고 있는 상황이 네, 되는 입법권은 거죠. 이미 쥐고 있고 거기에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 그리고 사법권과 조금 다른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수중에 넣고 싶은 욕심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국가 권력 전체가 수중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대한민국이 괴물 국가로 퇴보가 아니라 추락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노력했던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거부권이라도 있지만 이제 그분이 대통령 되면 거부권도 없이 마구 실행이 되거든요. 바로 한 달 앞에 벌어질지도 모를 현실이 됐다는 것, 우리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편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내 편이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네. 실은 그 말을 2014년이든가요 문재인 후보하고 안희정 씨, 이재명 씨가 후보 경선할 때 이재명 씨가 문재인 씨를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우리 편이더라도 잘못은 지적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팔고 계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랬어요. 정치가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네. 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딱 씻어버리고 그냥 사진만 걸어놓고 묘소에 참배만 하면 다 되는 것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네. 모두가 법에 따라서 네.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한 이야기인데 네.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고 했던 민주당이 네. 이런 목소리에는 전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는 법마저도 자기들 수중에 넣겠다. 그리고 그 법에는 따르겠다. 국민한테도 그 법에는 따르라고 요구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들 아닌가요? 네. 네, 심각하죠. 그리고 총리님 제가 보니까 오늘 중앙일보에 여론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법 선고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 그 여론조사가 쭉 봤는데 44% 42% 정도로 잘 됐다 잘못했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잘된 판결이다라는 의견이 46%가 나왔고요. 네네네.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게 42%가 네.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46대 42. 네. 그런데 제가 눈여겨본 것은 20대와 30대입니다. 20대의 경우에는 잘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51%, 네. 잘못된 판결이라는 게 24%가 네네. 됐고요. 30대는 네. 잘된 판결이라는 게 56%, 네네.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30%. 네네네. 그러니까 20대, 30대는 과반이 넘는 비율로 잘된 판결이라고 네네. 본다는 거죠. 네네. 자,
20대, 30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네네.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20, 30대가 어떤 세대인가? 20, 30대는 우리의 민주화가 활발히 꽃피던 시대, 그 이후에 태어나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20, 30대는 계엄령도 한 번도 구경을 못 해본 세대예요. 네. 40대 이상은 아주 옛날에 경험을 했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인 가치관, 세계 평균 또는 선진국 평균의 가치 기준 이런 걸 갖고 성장했을 거예요. 네, 그런 세대들에게 선배 세대들이 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 총리님. 언론인이셨고 네, 중진 국회의원이셨고 네. 광역단체장이셨고 네, 네. 국무총리셨고 네, 네. 여당 대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이 제1당인 민주당 정권을 눈앞에 지금 네. 눈앞에 있다고 보고 있는 민주당과 네, 네. 그리고 구여권 국민의힘 네. 을 향해서 각각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은 시기가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대선 끝나자마자 해체하십시오. 그래서 재탄생해야 되고 지금의 엉망진창 정치를 만드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은 퇴진하십시오. 그것이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해요.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으면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지금 국가를 괴물 국가로 몰고 가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사법부 파괴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국힘은 비상계엄과 파면이라는 이 치욕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세력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해체하고 대대적인 정계 개편 그리고 상당한 책임자들의 퇴진이 있어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여쭙고 싶은데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시간이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항소심 파기환송심은 대선 전에 네네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네. 좀 커 보이는데 네네.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은 대선 끝난 이후에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헌법 84조 관련된 문제가 계속 지금 네네. 그 해석을 두고 계속 지금 네네.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네네.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 멈춘다. 재판은 계속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뭐 법적인 해석들이 많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재판은 진행돼야지요. 그렇게 생겼으니까 재판 정지법을 무리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헌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 얘기하면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네. 소추라는 단어가 두 군데 등장해요. 네. 84조는 앞뒤 다 뺄게요.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네. 이거예요. 이 소추는 기소를 말한다는 다수 의견이 있고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씨는 재판도 정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텔레비전 나와서 얘기했죠. 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65조의 소추가 또 한 번 나와요. 아, 네. 네. 이거 앞뒤 다 빼고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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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소추의 재판도 포함된다면 탄핵 심판도 국회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헌법은 탄핵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라 이렇게 분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추와 재판은 분리된다는 게 헌법 체계예요. 헌법 체계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68조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판결로 직을 잃었을 경우를 상정한 보궐선거 얘기를 두고 있어요. 네. 판결로 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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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런 것이 있으니까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당선만 되면 재판 정지시키겠다.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껄쩍지근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현재 상태로는 재판을 면제받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죠. 네. 하지만 헌법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헌법을 법률로 훼손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미 있었잖아요.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이라고 못 박았는데 누구는 어떤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헌법을 법률로 고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건 대단히 자기들은 개헌을 거부하는 이유를 헌정수호라고 불렀는데 이미 헌법을 파괴하고 있어요. 괴물 입법으로 헌법을 형해화시키고 괴물 국가로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예,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국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엄중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유튜브 제가 보니까 조회수 저희 오늘 조회수 200만 갑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네. 휴일인데 오늘도 네. 이렇게 좀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조금 있다가 바로 옆이네요. 네. 식사 장소가. 네, 네. 식사 장소가 바로 옆인데.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네. 제 전화 꼭 한번 받아주세요. 네. 아니 무슨 강펀치 그래서 되게 무서운 줄 알았더니 또 실물을 뵈니까 무섭지는 않고 어느 쪽이 위장인지 모르겠어요. 저 원래 위장술을 잘합니다. 네. 네. 주님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